외로운 백만장자 여성이 숲에서 길 잃은 소년을 발견하고 그를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도착한 그녀는 그곳에서 본 광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가 김 가문의 웅장한 저택 담장 위로 지고 있었습니다. 긴 그림자가 잘 가꾸어진 정원과 정문을 장식하는 대리석 분수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그 돌과 유리로 된 벽 안에서 김수진은 집무실 창가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레드와인 한 잔을 손에 들고 먼 지평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35세의 나이의 수진은 성공의 화신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손질된 검은 머리카락이 섬세하지만 굳건한 이목구비를 가진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정장과 하이힐은 권력과 세련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영리하고 날카로운 그녀의 갈색 눈동자는 깊은 우울함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가정부 박영희의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깨뜨렸습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돌아서며 거의 눈치채기 힘들 정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영희 씨, 곧 내려갈게요. 문이 닫히자 수지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다른 하루, 또 다른 외로운 저녁 식사가 그 큰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책상 위의 사진 한 장에 머물렀습니다. 훨씬 더 젊고 활짝 웃고 있는 그녀가 같은 갈색 눈동자를 가진 나이든 여성을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진 틀의 유리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진 속 모습과 현재의 현실의 대비는 가슴 아픈 것이었습니다. 한때 활기차고 다정했던 이정희는 이제 저택의 복도를 방황하며 자신의 마음속 밀에 갇혀 있었습니다. 무자비하게 진행되는 알츠하이머병의 희생자였습니다. 수지는 와인잔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넓은 복도에 울려 퍼지며 그 호화로운 감옥의 구석구석에 스며든 고독감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긴 마호가니 테이블이 있는 식당은 그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 끝자리에는 은수저와 크리스탈 잔을 곁들인 단 한 개의 접시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필요한 것 있으십니까, 사장님? 영희가 저녁 식사를 차리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고마워요, 영희 씨가 보셔도 됩니다. 가정부가 떠나자 수지는 앞에 놓인 접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시 최고의 요리사 중 한 명이 준비한 요리의 정교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식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매일 밤 그랬듯이 더 나았던 시절의 추억 속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가족 저녁 식사를 떠올렸습니다. 웃음소리와 대화로 가득했던 그 시간들, 아버지 김준호는 항상 사업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어머니는 귀에 깊게 듣다가 가끔 재치 있는 말을 던져 모두를 웃게 만들곤 했습니다. 이제 침묵만이 그녀의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수지는 의욕 없이 음식을 조금씩 먹었습니다. 배가 고파서라기보다는 습관적으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그녀는 일어나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정희는 창가에 앉아 밤의 정원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아픈 채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엄마, 오늘은 어떠세요? 그녀는 부드럽게 물으며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딸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한 채 떠돌고 있었습니다. 누구? 아, 그래, 예쁜 우리 딸. 이정희가 멍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지는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쁜 우리 딸은 어머니가 그녀가 어렸을 때 부르던 애칭이었습니다. 잠시 희망의 불꽃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타올랐지만 그것은 나타난 것만큼이나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네, 엄마, 저예요. 수진이에요. 그녀는 이정희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예쁜 이름이구나. 이정희가 말하며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를 봤니? 벌써 퇴근했어야 할 텐데. 수진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정희에게는 파편화된 기억의 구석에 갇혀 준호가 여전히 살아있었고 영원히 회사에서 늦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곧 오실 거예요, 엄마.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거짓말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제가 책을 좀 읽어드릴까요? 이정희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침대 옆 탁자에서 책을 집어들고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그랬듯이 그 말들이 어떻게든 어머니의 마음을 감싸고 있는 안개를 뚫고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읽었습니다. 나중에 이정희가 마침내 잠들자 수지는 조용히 방을 나와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복도에서 그녀는 벽에 기대어 서서 눈물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토록 외로울 수 있을까요? 저택, 하인들, 회사, 한때 알고 있던 사랑과 유대감이 없이는 모든 것이 너무나 공허하고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수지는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회의, 중요한 결정들, 압도적인 책임감으로 가득 찬 날이 될 것입니다. 내면으로는 점점 더 공허해지는 느낌이 들면서도 강인함을 가장해야 하는 또 다른 하루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수지는 창밖으로 저택을 둘러싼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름달이 나무들을 비추며 신비로운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잠시 그녀는 밖으로 나가 그 나무들 사이로 사라지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된 이 황금 세장에서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들을 떨쳐냈습니다. 그녀에게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해야 하고 어머니를 돌봐야 했습니다. 불가능한 탈출을 꿈꿀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웠지만 늘 그렇듯이 잠이 쉽게 오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김수진, 모든 것을 가진 여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난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가 모르는 것은 운명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바라보던 같은 달빛 아래 숲속 깊은 곳에서 작은 침입자가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왔고 수진의 방 실크 커튼 사이로 첫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지만 잠자리에 들 때만큼이나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김수진의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루틴을 마치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한 후 수진은 일에 몰두했습니다. 회의가 연이어 이어졌고 복잡한 협상과 김그룹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들이 그녀의 하루 일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수진은 세상의 무게가 어깨 위에 놓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 사장님, 영희의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깨뜨렸습니다. 저녁 식사를 차릴까요? 수진은 집무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주황빛과 보라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또 다른 지친 하루의 끝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영희 씨, 고마워요. 수진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잠깐 산책을 다녀올 것 같아요. 영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이제 어두워지고 있어요. 숲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진은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영희 씨. 신선한 공기가 좀 필요해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수진은 집무실을 나와 저택의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선선한 저녁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고 소나무와 촉촉한 흙 냄새를 함께 실어왔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몸에서 긴장이 조금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나무들 사이를 구불구불 지나는 친숙한 오솔길을 따라갔습니다. 사그라지는 햇빛이 나무십 사이로 춤추는 그림자를 만들어내며 숲에 신비롭고 마법 같은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잠시 동안 수지는 자신의 책임, 걱정,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자연에 둘러싸여 그녀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갑자기 소리 하나가 숲의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수지는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숨죽여 우는 소리였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고 분명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덤불 사이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며 수지는 그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나뭇가지를 헤치자 그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오래된 참나무 줄기에 웅크리고 있는 한 소년이었습니다. 8살 정도로 보이는 그 아이는 검은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더럽고 찢어져 있었습니다. 소년은 몸을 떨며 자신을 껴안고 있었고 흙으로 얼룩진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안녕?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괜찮니? 소년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크고 겁에 질린 눈이
수진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잠시 도망갈 것처럼 보였지만 수진의 표정에서 무언가가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나 길을 잃었어요. 소년이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다가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제 다 괜찮을 거야. 내 이름은 수진이야. 내 이름은 뭐니? 민준이에요. 소년이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 민준아. 수진이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고 새로운 눈물이 그의 눈에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게 됐어요.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고 했지만 모든 게 똑같아 보였어요. 소년의 명백한 고통에 수진의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민준아, 안전하고 따뜻한 곳으로 데려다 줄게. 거기서 네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거야. 민준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추위와 두려움이 그의 불신을 이겼습니다. 그는 수진의 손을 잡고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함께 그들은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민준이가 약간 절뚝거리는 것을 알아차렸고 아무 말 없이 그를 안아들었습니다. 소녀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편안해졌고 지친 머리를 수진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수진은 이 아이가 어떻게 숲 깊숙이 들어오게 되었는지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홀로 무서워하며 한가운데에 있게 된 걸까요? 저택에 도착하자 영희가 놀라움과 걱정이 섞인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에, 김 사장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이 아이는 누구죠? 영희 씨, 따뜻한 목욕물과 깨끗한 옷을 좀 준비해 주세요. 수진이 질문들을 무시한 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씨에게 가벼운 따뜻한 음식을 좀 준비해 달라고 해주세요. 영희가 그녀의 지시를 서둘러 이행하러 간 사이 수진은 민준이를 중앙거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그를 호화로운 소파 중 하나에 앉히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안전해, 민준아.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확신시켰습니다. 우리가 너를 씻기고 먹을 것을 주고 나면 내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해 볼 거야. 알겠니? 민준이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은 놀라움에 가득 차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성 같아요. 수지는 아이의 경이로움에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글쎄, 정확히 성은 아니지만 조금 비슷해 보이긴 하지. 그때 영희가 돌아와 민준이를 목욕시키러 데려갔습니다. 수지는 거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길 잃은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의 가족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기다리는 동안 수지는 거실 한쪽 구석에 자리 잡은 오래된 그랜드 피아노로 다가갔습니다. 수년간 아무도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거기에 앉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름다운 멜로디로 집안을 채우곤 했습니다. 이제는 저택의 다른 많은 것들처럼 침묵 속에 있었고 그녀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상기시키는 또 다른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30분 후 민준이가 깨끗하고 그에게는 너무 큰 옷을 입은 채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덜 무서워 보였지만 여전히 분명히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이리 와, 민준아. 수진이 이진숙이 차려놓은 가벼운 저녁 식사가 있는 테이블로 그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배고프겠구나. 민준이가 열심히 먹는 동안 수지는 그를 지켜보며 이 아이가 대표하는 수수께끼를 풀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에게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경이로움과 우울함이 뒤섞인 채로 방 안을 둘러보는 그의 눈빛에서 이상하게 익숙한 것이 있었습니다. 민준아. 그녀가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 집이 어디인지 말해줄 수 있겠니? 아니면 부모님 이름이라도? 소녀는 고개를 숙이고 숟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수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그가 기억상실을 일으킬 만한 외상을 겪은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그의 명백한 기억상실 뒤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녀가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으며 우리가 함께 알아낼 거야. 그 순간 어떤 소리가 둘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이정희가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아무 목적 없이 방 안을 배회하다가 민준이에게 머물렀습니다. 오, 봐. 그녀가 부드럽고 멀리 있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이 오셨네. 수지는 재빨리 일어나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엄마, 이쪽은 민준이에요. 잠시 동안 우리와 함께 있을 거예요. 이정희는 아이를 향해 멍하니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주의가 구석에 있는 피아노에 끌렸습니다. 음악.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에 음악이 있었지. 수지는 가슴에 날카로운 고통을 느꼈습니다. 네, 엄마가 피아노를 치셨잖아요. 기억나세요? 하지만 이정희는 이미 대화의 맥을 잃어버렸고 그녀의 시선은 다시 한번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그녀를 부드럽게 거실 밖으로 안내했고 수진에게는 결코 줄어들지 않는 것 같은 상실감만이 남았습니다. 민준이에게 돌아섰을 때 그녀는 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피아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니 민준아? 수진이 목소리에서 슬픔을 지우려고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놀라움으로 소년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네, 정말 좋아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수진이 그에게서 본 첫 번째 열정의 흔적이었습니다. 제가 해도 될까요? 그가 수줍게 피아노를 가리켰습니다. 수진은 호기심에 끌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는 일어나 경외심과 흥분이 뒤섞인 표정으로 악기에 다가갔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았고 그의 발은 겨우 바닥에 닿았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단순히 작은 손가락으로 건반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완전히 놀라게 하며 그는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에서 흘러나온 멜로디는 아름답고 복잡했으며 그의 나이에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이의 손가락은 우아하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건반 위를 움직였고 수년간 들리지 않았던 음악으로 저택을 채웠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자신이 목격하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어디서 온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걸까요? 민준이의 음악이 계속 공기를 채우는 동안 수지는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희망.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저택의 다른 곳에서 이정희가 복도 한가운데서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평소에 멍한 얼굴에 인식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의 눈이 맑아졌고 진정한 미소가 그녀의 입술에 나타났습니다. 민준이의 음악은 수진뿐만 아니라 김가문 저택 전체에서 무언가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민준이의 도착 이후 며칠 동안 김가문의 저택에는 일련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고독한 일상에 익숙해져 있던 수지는 갑자기 아이를 돌봐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의 출신에 대해 당국에 알렸지만 그의 과거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가족을 찾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김 사장님, 어느 아침 영희가 아침 식사를 차리며 말했습니다. 아이를 위해 다른 방안을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요? 어쩌면 임시보호시설이라든지. 수지는 커피에서 고개를 들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니에요. 영희 씨, 민준이의 가족을 찾을 때까지 그는 여기 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단호함에 수진 자신도 놀랐습니다. 민준이가 이곳에 온 지 며칠 만에 그가 저택에 가져온 생기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영희가 대답했지만 수진은 그녀의 눈에 걱정이 서려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날 늦게 수진이 집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피아노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준이가 온 이후로 이제는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악기 앞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 있었고 간단한 동요부터 수진이 그의 나이 또래가 연주할 수 있다고 믿기 힘든 복잡한 곡들까지 연주했습니다. 서류를 제쳐두고 수진은 중앙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민준이가 음악에 완전히 빠져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놀라운 기술로 건반 위를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민준아. 곡이 끝나자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연주하는 법을 배웠니? 민준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수진은 이제 이 제스처가 그가 기억하지 못하거나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알고 있어요.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은 피아노 건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의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알고 있니? 내 어머니도 피아노를 치셨단다. 매일 집안을 음악으로 가득 채우셨지. 그런데 이제는 안 치세요? 민준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수지는 가슴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아니, 이제는 안 치신단다. 그분은 아프셔서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지 못하셔. 민준이는 마치 기억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동안 둘 다 침묵 속에 앉아 있었고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그분을 위해 연주해도 될까요? 갑자기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어쩌면 음악이 그분이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수지는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이지. 민준아 어머니가 그것을 좋아하실 거야. 그날 오후 수지는 어머니를 중앙거실로 데려왔습니다. 이정희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걸었고 그녀의 시선은 방안을 목적 없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엄마를 위해 피아노를 연주할 거예요. 이정희는 들은 것 같지 않았지만 피아노 근처에 안락 의자로 안내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민준이는 악기 앞에 앉아 수진이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부드러운 멜로디의 첫 음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수진은 어떤 반응이 있을까 기대하며 어머니를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정희가 평소와 같이 멍한 채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악이 계속되자 뭔가가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이정희의 눈이 민준이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평소에 안절부절 못하던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쉬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놀라게 하며 눈물 한 방울이 어머니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노래, 이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수진이 수년간 들어본 것 중 가장 또렷했습니다. 기억나. 수진은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뭐가 기억나세요, 엄마? 이정희는 마치 순간적인 기억을 붙잡으려는 듯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내가 연주했었지, 너를 위해. 네가 어렸을 때. 수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이제 그녀도 기억이 났습니다. 그 멜로디는 그녀의 자장가였고 어머니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연주해주던 곡이었습니다. 어떻게 민준이가 이 노래를 알고 있는 걸까요? 수지는 낮은 목소리로 의아해했습니다. 음악이 계속되는 동안 이정희는 부드럽게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평소에 혼란으로 흐려져 있던 것과는 달리 더 맑고 현재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우리 예쁜 딸. 갑자기 이정희가 말했습니다. 딸을 똑바로 바라보며 왜 울고 있니? 수진은 자신의 볼을 타고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행복해서예요, 엄마.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이정희의 손을 부드럽게 쥐며 정말 행복해요. 노래가 끝나자 감정이 가득한 침묵이 방을 채웠습니다. 민준이는 피아노 의자에서 돌아앉아 큰 눈으로 기대에 차 이정희와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잘 치는구나, 꼬마야. 이정희가 말했고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고 기억이 잡히기 전에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좋아해 주셔서 기뻐요. 수지는 일어서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준아, 정말 멋졌어. 어떻게 이 노래를 알고 있었니? 아이는 다시 한번 어깨를 으쓱였고 수지는 이제 이 제스처가 그의 과거의 수수께끼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제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날 밤 민준이를 재우고 어머니가 편안히 쉬고 있는지 확인한 후 수지는 자신의 집무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려고 했으며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민준이가 그토록 개인적인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위해 연주하곤 했던 노래를 알고 있을 수 있을까요? 충동적으로 수지는 집무실, 구석에 있는 오래된 캐비닛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먼지 쌓인 상자들 속에 오래된 가족 사진첩과 추억의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앨범을 뒤적이던 중 노란 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지는 그것을 집어들었고 봉투가 봉인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앞면에는
어머니의 우아한 필체로 수진에게 때가 되었을 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진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진에게.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그것은 과거가 우리에게 다가올 방법을 찾았다는 뜻이란다. 네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 내가 너무 오랫동안 간직해온 진실들이. 수진은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편지 한 글자 한 글자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정희는 이날이 올 것을 예상하고 지시사항과 설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주소를 남겨두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이 수진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진희를 찾아라. 그녀가 네가 필요로 하는 답을 가지고 있단다. 그리고 기억하렴. 사랑은 가장 깊은 상처조차 치유할 수 있단다. 수진은 편지와 함께 있던 작은 열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진실을 향한 첫 걸음이라는 것을, 그녀의 가족을 둘러싼 수수께끼들의 해결을 향한 첫 걸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심을 하고 그녀는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민호야? 나 김수진이야. 누군가를 찾는데 내 도움이 필요해. 오랜 친구이자 사설 탐정인 민호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수진은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여정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비밀로 가득한 과거로의 여행이자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녀는 집무실 문을 바라보았고 복도 끝에서 자고 있는 민준이를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낼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너를 위해, 진희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수진이 모르는 것은 그녀의 행동이 그녀의 세계의 기반을 흔들고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비밀들을 밝혀낼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며칠은 수진에게 소용돌이 같았습니다. 민호의 소식을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가족의 과거를 파헤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매일 밤 민준이가 잠든 후 수진은 집무실에서 수시간 동안 오래된 서류들, 사진들, 편지들을 검토했습니다. 어느 오후 민준이가 피아노를 연습하고 있을 때 수진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수진아, 그녀를 찾은 것 같아. 그가 서두를 생략하고 말했습니다. 진희 도시에서 몇 시간 떨어진 작은 마을에 살고 있어. 수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확실해? 꽤 확실해.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세부 사항이 일치해. 그녀는 지역 학교에서 음악교사로 일하고 있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들이 있어. 수진은 눈을 감고 이 정보를 처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주소를 보내줘. 내가 직접 가볼게. 전화를 끊은 후 수진은 잠시 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막 하려는 일의 중대함에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민준이가 계속 연주하고 있는 거실로 향했습니다. 민준아, 그녀가 부드럽게 말하며 그의 연습을 중단시켰습니다. 너와 이야기 좀 해야겠어. 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수진 이모? 아니, 민준아. 그녀가 피아노 옆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여행을 다녀와야 해.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릴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숙이고 긴장한 듯 건반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제 가족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 질문에 수진은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민준이는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전화로 누군가를 찾는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골라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아, 내 어머니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니? 아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집중했습니다. 가끔 피아노를 치는 여자분을 꿈꿔요. 그분의 음악은 정말 아름다워요. 하지만 얼굴을 보려고 하면 사라져버려요. 수진은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준아, 난 너와 네 가족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찾으러 갈 거야. 돌아오면 내가 알아낸 모든 것을 너에게 말해줄게. 괜찮니? 민준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도 피아노를 쳐도 돼요? 수진은 미소 지으며 그를 안았습니다. 물론이지. 내 음악은 이 집 모두에게 선물이란다. 다음 날 수진은 시골 도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질문들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희는 그녀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민준이에 대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마침내 그녀는 그림 같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민호의 지시를 따라 그녀는 잘 가꾸어진 정원이 있는 소박한 2층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현관에는 구식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는 가운데 수지는 문 앞으로 다가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지나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 앞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회색이 섞인 검은 머리에 수진에게 익숙한 눈을 가진 그녀는 수진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아. 여자가 충격과 인식이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진희 씨.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다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진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집 안은 사진들과 악보들로 가득했습니다. 수진은 민준이의 사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거실에 앉았고 불편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어떻게 나를 찾았니? 마침내 진희가 물었습니다.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진희 씨, 민준이가 지금 저와 함께 있어요. 진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몇 주 전에 저택 근처 숲에서 그를 발견했어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혼자 있었고 겁에 질려 있었어요. 자신의 과거나 가족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죠. 진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 하느님, 내 아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진희 씨? 수진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왜 민준이가 숲에 혼자 있었던 거죠? 진희는 떨리는 숨을 내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 민준이와 나는 김 가문 저택 근처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했어. 내 잘못이었어. 잠깐 주의가 산만해져서 차량 통제를 잃었어.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민준이가 사라져 있었어. 경찰이 며칠 동안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어. 나는 그를 영원히 잃은 줄 알았어. 수지는 연민과 혼란이 뒤섞인 채로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저택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 진희는 고개를 숙이고 무릎 위에서 손을 비틀었습니다. 과거와 마주할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어. 민준이에게 그의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그의 가족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려고 했어. 어쩌면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 왜 떠나셨어요, 진희 씨? 수진이 물었습니다. 몇 주 동안 그녀의 내면에서 불타오르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당신을 돕고 싶어 하셨어요. 진희는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은 고통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을 정도로 친절하셨어. 하지만 난 머물 수 없었어. 수진아, 네 아버지와 일어난 일 이후에는 죄책감, 수치심, 그건 너무 컸어. 하지만 당신의 아들을 버리다니. 수진이 말을 시작했지만 진희가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난 절대 그를 버리지 않았어. 그녀가 격렬하게 외쳤습니다. 민준이는 내 삶 그 자체야. 난 그를 돌보고 음악을 가르치고 좋은 어머니가 되려고 매 순간을 바쳤어. 그가 사라졌을 때 내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 모든 정보를 처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진희 씨, 민준이는 괜찮아요. 저택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어머니가 필요해요. 진희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를 볼 수 있을까? 물론이죠. 수진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더 있어요. 그리고 수진은 진희에게 이정희의 상태에 대해, 민준이의 음악이 어떻게 그녀의 기억을 깨우는 것 같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영희의 폭로와 어머니가 남긴 편지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쳤을 때 두 여성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20년간의 비밀과 분리의 무게가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난 그렇게 많은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어. 마침내 진희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난 그저 민준이를 보호하고 싶었어. 모든 드라마와 비밀에서 벗어나 그에게 정상적인 삶을 주고 싶었어. 수지는 진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일들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어요.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을 수 있어요. 진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아. 이제 과거와 마주하고 미래를 생각할 때야. 민준이를 위해서 김 가문의 저택으로 함께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수지는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올 일들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눈물과 어려운 설명, 오래된 상처를 치유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의 약속도 있었고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수진이 모르는 것은 진희와 민준이의 재회가 더 깊은 비밀들을 드러내는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비밀들은 김 가문의 역사를 영원히 바꿀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김 가문의 저택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조용했습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들과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진이 운전을 하는 동안 가끔씩 진희를 힐끗 보곤 했습니다. 진희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응시한 채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저택의 웅장한 철문 앞에 도착했을 때 진희는 떨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났어.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어제 일처럼 느껴져. 수진은 정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진희 씨.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진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야만 해. 민준이를 위해서 그들은 저택으로 들어갔고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현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희가 즉시 나타났고 진희를 보자 그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하느님 맙소사, 가정부가 속삭였습니다. 진희 씨, 정말 당신이군요. 진희는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희 씨, 오랜만이에요. 그들이 더 말을 하기도 전에 피아노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부드럽고 우울한 멜로디는 중앙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에요. 수진이 말했고 진희가 그 소리에 긴장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가보시겠어요? 진희는 말을 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따라 거실로 갔고 그곳에서 민준이가 피아노에 앉아 완전히 음악에 몰입해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진희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지는 그 여인의 표정에서 갈망과 사랑, 두려움이 뒤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마치 누군가의 존재를 느낀 것처럼 민준이가 연주를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은 먼저 수진에게 갔다가 그녀 옆에 서 있는 낯선 여인에게로 향했습니다. 민준아,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가 만나봤으면 하는 분이 계셔. 진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고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안녕, 우리 아들. 민준이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서 인식의 불꽃이 반짝였습니다. 당신은 제 꿈속의 여자예요. 피아노를 치시는 분. 진희는 흐느낌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가 나야 엄마야. 잠시 동안 민준이는 제자리에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그는 피아노 의자에서 일어나 진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어머니의 얼굴을 부드럽게 만졌습니다. 마치 그녀가 진짜인지 확인하려는 듯이 엄마. 그가 중얼거렸고 갑자기 진희의 품에 안겼습니다. 거실은 눈물과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를 껴안으며 수년간의 이별이 그 순간 녹아내렸습니다. 수지는 이 장면을 기쁨과 약간의 슬픔이 뒤섞인 감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이를 위해 행복했지만 지난 몇 주 동안 그 아이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된 자신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재회하는 동안 거실 문가에서의 움직임이 수진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이정희가 보행기에 의지한 채 그곳에 서 있었고 그녀의 눈은 앞에 펼쳐진 광경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다가가며 여기서 뭐 하세요? 이정희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진희와 민준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음악이. 그녀가 마침내 중얼거렸습니다. 나를 여기로 데려왔어. 그 순간 진희가 고개를 들어 이정희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이정희 어머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정희는 눈을 깜빡이며 마치 무아지경에서 깨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이 진희에게 초점을 맞추었고 잠시 동안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모두를 놀라게 하며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퍼졌습니다.
진희야, 우리 딸. 이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수진이 수년 만에 들어본 것 중 가장 또렷했습니다. 돌아왔구나. 진희는 천천히 일어났고 민준이는 여전히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내 어머님 돌아왔어요. 이정희는 떨리는 손을 진희를 향해 뻗었습니다. 네가 돌아올 줄 알았어.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올 거라고 늘 알고 있었지. 수진은 놀라움 속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도 또렷해 보였습니다. 마치 진희의 존재와 민준이의 음악이 알츠하이머의 안개를 잠시나마 걷어낸 것 같았습니다. 엄마,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기억나세요? 이정희는 아이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미소가 더 넓어졌습니다. 물론이지 작은 피아니스트 어머니의 손가락과 아버지의 눈을 가졌구나. 민준이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방 안에 폭탄을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진희는 눈에 띄게 긴장했고 수지는 위장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정희 어머님. 진희가 말을 시작했지만 이정희가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아니, 얘야 더 이상의 비밀은 없어. 이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때야 모든 진실이. 수지는 놀라움과 불안이 뒤섞인 채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이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치 힘을 모으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내가 너무 오랫동안 간직해온 무언가가 거실은 침묵에 빠졌고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민준이는 어른들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이정희는 할 수 있는 한 똑바로 섰고 그녀의 시선은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훑었습니다. 진희가 떠난 그날 밤, 그녀가 시작했습니다. 다른 일도 있어서 모든 것을 바꾼 일이. 수지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이 더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비밀이 그녀의 어머니가 이 모든 세월 동안 간직할 만큼 큰 것일까요? 이정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살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눈을 다시 떴을 때 그녀의 눈빛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민준이의 아버지가 아니야.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이 폭로는 방 안에 번개처럼 떨어졌습니다. 진희는 숨을 헐떡이며 손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수지는 방금 들은 것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수진이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이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어. 심지어 진희도.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해. 진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정희 어머님,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면 민준이의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이정희는 진희를 연민과 후회가 뒤섞인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의 아버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항상 가까이 있었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 수지는 세상이 그녀 주위에서 빙글빙글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이의 아버지가 다른 사람일 수 있다니. 그리고 왜 그녀의 어머니가 이 비밀을 그토록 오랫동안 간직했을까요? 이정희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쉬었고 마지막이자 가장 충격적인 비밀을 밝힐 준비를 했습니다. 민준이의 아버지는. 이정희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내 동생이야. 내 삼촌 민석이. 수진아. 이 폭로 후의 침묵은 귀가 먹먹해질 정도였습니다. 수지는 숨을 쉴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진희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그녀의 얼굴은 충격과 혼란에 가면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모두를 바라보았고 그의 큰 눈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수진이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삼촌, 그는 절대. 이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긴 이야기야. 복잡한 이야기, 금지된 사랑, 비밀과 희생의 이야기지. 그리고 이제 모두가 알아야 할 때가 왔어. 진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결단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네, 어머님, 우리는 알아야 해요. 수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진희, 민준이를, 이 작은 소년의 존재가 이렇게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들의 폭포를 촉발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준아,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너에게 매우 혼란스러울 거야. 하지만
우리가 알아낸 것은 네가 우리 가족이라는 거야. 넌 내 조카이고 이정희 할머니의 손자야. 민준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는 용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에서 음악을 들었던 거예요? 그게 제 안에 있었던 거고요. 이정희는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작은 음악가 음악은 우리 가족의 피 속에 흐르고 있어. 수지는 일어섰고 갑자기 그녀의 마음이 결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을 들어야 해요. 하지만 먼저 우리 모두 함께 있어야 해요. 그녀는 영희를 불렀고 가정부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영희 씨, 수진이 말했습니다. 민석 삼촌의 연락처를 아세요? 영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장님, 제가 그와 연락을 유지해 왔어요. 그에게 연락해 주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에게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시간이라고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수지는 다시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진이, 그리고 새로 발견한 조카 민준이, 그녀는 그들 모두의 눈에서 두려움과 희망, 그리고 해방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수진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이야기를 풀어갈 거예요. 모든 비밀, 모든 상처, 모든 진실을, 그리고 우리는 함께 치유될 거예요. 이정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그래, 우리 딸 이제 시작이야. 그들은 모두 거실에 모여 앉았고 오랫동안 묻혀있던 가족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민석의 도착을 기다리는 동안 수지는 이 모든 것이 그들을 어디로 이끌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은 이제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김 가문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밀과 거짓말로 가득 찼던 과거에서 벗어나 진실과 화해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모두가 긴장된 침묵 속에서 민석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창 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삼촌, 그토록 오랫동안 그녀의 삶에서 absent한 존재였던 사람이 이제 그녀의 조카의 아버지라니,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갑자기 현관 벨소리가 울렸고 모두의 시선이 문을 향했습니다. 영희가 서둘러 문을 열러갔고 잠시 후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거실 문간에 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세월은 그의 머리카락을 희끗하게 만들었고 얼굴에 주름을 새겼지만 그의 눈, 민준이가 물려받은 바로 그 눈은 여전히 감춰진 감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희,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수십 년간 사랑했던 여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진희는 천천히 일어섰고 민준이는 여전히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민석 오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그들을 당기는 것처럼 진희와 민석은 서로를 향해 다가갔고 오랜 세월의 이별과 그리움이 녹아내리는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민준이는 혼란스러운 듯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석은 진희에게서 부드럽게 떨어져 나와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녕 민준아,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난 내 아버지야. 민준이는 어머니를 올려다보았고 진희가 눈물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자 다시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천히 그는 손을 뻗어 아버지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며칠 전 진희와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 눈이 같아요. 민준이가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민석은 부드럽게 웃었고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이정희가 천천히 일어섰고 수진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민석아,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생 미안해. 민석은 일어서서 누나와 마주했습니다. 잠시 동안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민석은 이정희를 안았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누나, 그가 말했습니다. 도망쳐서 모든 것을 당신 혼자 감당하게 해서. 수지는 이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불완전했던 퍼즐의 모든 조각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고 설명할 것도 많아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는 피아노로 다가갔고 그 악기가 오랫동안 김 가문의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들의 조용한 증인이었음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경건하게 건반을 어루만졌습니다. 이건 내가 수년 전에 작곡한 노래예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잃어버린 사랑, 가족, 그리고 재회의 희망에 대한 노래죠. 그리고 민석은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채운 멜로디는 아름답고 애절했으며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곡이 진행될수록 그 멜로디는 변화했고 더 밝고 희망에 찬 느낌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민준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듯 피아노로 다가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는 아버지와 함께 연주하기 시작했고 그의 작은 손이 민석의 멜로디를 완벽하게 보완했습니다. 진희, 수진, 이정희는 아버지와 아들이 수년간 떨어져 있다가 음악을 통해 연결되는 모습을 경이롭게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모든 거짓말과 비밀, 과거의 아픔이 이 아름다운 화해의 교향곡 속에서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음악이 김 가문의 저택을 채우는 동안 수지는 공기 중에서 무언가가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유령들, 오랫동안 간직되었던 비밀들의 그림자가 각 음표와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어머니, 이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진희, 음악 속에서 하나가 된 민석과 민준이, 그리고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비록 치유의 여정이 길겠지만 그들이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 가문의 저택, 오랫동안 비밀과 침묵의 장소였던 이곳이 이제는 용서와 사랑, 희망의 약속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삶에 새로운 장을 열어갈 화음이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공기 중에 사라지는 동안 수지는 그들이 마침내 그들을 미래로 이끌어갈 멜로디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밀이 더 이상 자리할 수 없는 미래, 사랑과 진실이 두려움과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김 가문의 저택 한가운데서 새로운 이야기가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속죄의 이야기, 두 번째 기회의 이야기, 그리고 가족의 흔들리지 않는 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음악이 끝나고 침묵이 내려앉았을 때 모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 순간의 무게를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또렷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할 때가 왔구나. 우리 가족의 진실한 이야기를. 모두가 거실의 소파와 의자에 둘러 앉았습니다. 민준이는 진희와 민석 사이에 앉아 있었고 수지는 어머니 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우리 가족은 항상 전통과 체면을 중요하게 여겼지. 나는 가문의 기대에 따라 준호와 결혼했고 수진을 낳았어. 하지만 민석은 달랐어. 그는 항상 자유로운 영혼이었지.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음악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 음악은 그저 취미일 뿐이었죠. 그래서 나는 떠났어요. 세상을 여행하며 음악을 공부했죠. 그리고 민석이 돌아왔을 때 이정희가 계속했습니다. 그는 진희를 만났어. 진희는 우리 집 피아노 교사로 일하고 있었지. 진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사랑에 빠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킬지 몰랐죠. 수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왜 진희가 그토록 슬픈 눈을 하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정희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절대 이 관계를 용납하지 않으셨을 거야. 음악가와 피아노 교사의 사랑? 그건 우리 가문의 명예를 떨어뜨릴 뿐이라고 생각하셨지. 그래서 우리는 비밀리에 만났어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진희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진희가 민준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겁에 질렸죠. 우리의 사랑이 들통날 것을 알았으니까요. 이정희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개입했어. 나는 큰 실수를 저질렀어.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나는 거짓말을 했어. 진희의 아이가 준호의 아이라고. 수지는 충격에 빠져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왜요? 이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두려웠어. 수지나 우리 가족이 무너질 것 같았고 회사가 위험에 처할 것 같았어. 그래서 나는 민석에게 떠나라고 했어. 진희와 아이를 위해서라고 말했지. 민석의 눈에 고통이 서렸습니다. 나는 바보 같았어요. 누나의 말을 믿고 떠났죠. 내가 떠나는 것이 진희와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진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이를 혼자 키우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 거짓말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도망쳤죠. 수지는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진희가 갑자기 사라졌는지, 왜 아버지가 항상 그토록 냉담했는지, 왜 어머니가 그토록 슬픈 눈을 하고 있었는지. 이정희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후회했어. 내가 한 선택들을 말이야.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그 비밀을 간직한 차에 살아왔어. 민준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에 음악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제 안에 있었던 거고요. 민석이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민준아, 음악은 우리 가족의 피 속에 흐르고 있어. 네가 그토록 재능 있는 것도 당연해. 수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이정희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해. 수진아, 이번에는 진실과 사랑을 바탕으로.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도망쳤어요. 이제는 내 책임을 다할 시간입니다. 진희, 민준이,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 진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어요. 늦지 않았어요. 수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삼촌, 진희, 그리고 새로 찾은 사촌, 민준이. 그녀는 이 순간이 그들의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할 거예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정직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거예요. 모두가 동의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마치 무거운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피아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건반 위에 손을 올려놓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 볼까요? 우리 가족을 위한 노래요. 그의 말에 모두가 미소 지었습니다. 민석이 아들 옆에 앉았고 진희도 그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피아노 주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멜로디가 김 가문의 저택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멜로디는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의 희망을 노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김 가문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고 그들은 이제 함께 그 이야기를 써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김 가문의 저택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침묵과 비밀로 가득 찼던 공간이 이제는 음악과 웃음소리로 채워졌습니다. 민석은 저택에 작은 음악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매일 민준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음악을 가르치고 작곡을 했습니다. 진희도 그들과 함께 했고 세 사람이 함께 연주하는 모습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수지는 회사 경영과 함께 가족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음악 교육을 받기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이 겪은 일을 통해 음악의 치유력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를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이정희의 건강은 놀랍게도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지만 가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가족이 하나가 되면서 이정희의 마음에 있던 무거운 짐이 덜어진 것입니다. 그녀의 기억은 여전히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좋은 날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모두가 정원에 모였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에서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맘 수진이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이에요. 이정희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그게 괜찮을까? 민석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왜 안 되겠어요, 누나?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비밀과 거짓말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진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겪은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민준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음악을 만들 수 있어요. 아빠와 함께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수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항상 꿈꿔왔던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결정된 거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요. 그날 밤 늦게 모두가 잠든 후 수지는 혼자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연주하는 멜로디는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석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네가 피아노를 치는 줄 몰랐어.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몰래 배우고 있어요. 민준이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밤에만 연습하고 있죠. 민석은 감동한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저도 그 일부가 되고 싶어요. 어릴 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아요. 음악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힘이에요.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수진의 손을 잡고 함께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음악은 서서히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고 곧 아름다운 멜로디가 저택을 채웠습니다. 한편 2층 복도에서는 이정희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 모두가 아침 식사를 위해 모였을 때 수지는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우리 가족의 음악 공연에 참여하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배우고 있어요. 모두가 놀라움과 기쁨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와, 이모 정말 대단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진이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아, 넌 정말 놀라운 사람이구나. 우리 가족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다니. 이정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수진이, 넌 항상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주렴. 민석은 조용히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의 눈빛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김 가문의 저택은 더욱 음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진의 서툰 연주, 민준이의 재기 넘치는 멜로디, 민석과 진희의 듀엣, 그리고 가끔씩 이정희가 흥얼거리는 오래된 노래까지 이 모든 소리가 어우러져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냈습니다. 몇 달 후 김 가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 비밀의 멜로디가 초연되었습니다. 공연장은 관객들로 가득 찼고 막이 오르자 숨죽인 기대감이 감돌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가족의 비밀, 용서, 그리고 화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민석이 작곡한 음악은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고 민준이가 만든 몇몇 멜로디는 공연의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가족 모두가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하는 모습이 무대에 펼쳐졌을 때 객석에서는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커튼콜이 이어졌습니다. 김 가문 가족들이 무대에 올라 인사를 했을 때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단순히 한 가족의 비극이 아니라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보편적인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을. 그날 밤 가족들은 저택의 정원에 모여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고 서로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에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어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의 음악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길 바라. 진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의 가족이 되었어요. 이정희는 조용히 모두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들이 결국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구나.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을 만들어내는 법이야. 민준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만들까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수지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수지는 혼자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자신감 있게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연주하는 멜로디는 더 이상 서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가족의 이야기였고 그녀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 아래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은 완벽한 하모니가 아니라 불협화음과 협화음이 뒤섞인 복잡한 교향곡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음표가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김 가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새로운 멜로디를 만들어내며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있는 한 음악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